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 7월 22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0.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3대 지수 간의 이 수익률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0.8%에서 0.9% 정도의 수익률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 상승하게 된 원인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잘 나왔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변이 확산 우려가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온 게 없었습니다. 보통 셋째 주 정도, 월 중에는 셋째 주 정도가 되면은 경제 지표 발표가 좀 적어지는데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였고요.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어제는 경제 지표 발표가 아예 없었습니다. 당연히 실적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실적을 발표한 의료 기업,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주택건설업체 MVR이라든지 음료업체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데 실적이 전부 다 잘 나왔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시장이 강세를 보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치명률은 높지 않다. 확산은 많이 되지만 백신이 보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입원 환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틀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제보다는 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채권이나 달러나 금 가격 같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약세를 보였고요. 원유 같은 이 위험자산도 좀 반등을 했고 하면서 주식 역시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주 초에는 굉장히 컸었는데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역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체크할 만한 이슈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유럽 얘기입니다. 브렉시트 하면서 북 아일랜드 지역에 대한 이렇게 협상을 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통관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거 협상을 한 거에 있었는데 영국이 이거에 대해서 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EU 같은 경우에서는 재협상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만큼 브렉시트의 여파가 아직도 좀 있는 상황이다. 이거 정도 이게 다시 큰 문제로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런 상황이다 정도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 있잖아요. 이게 상원 표결을 했는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아직 미흡하다라고 하면서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초당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다시 합의를 해가지고 다시 상원 표결에 나설 거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어떻게 될 거냐, 재연장이 될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은 교체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반적인 지금 의견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재신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만약에 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된다면은 옐런 지금 재무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 연준 의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렇고 클린턴 정부 때도 그렇고 좀 민주당과 좀 친화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파월 의장보다는 아예 브레이너드 이사로 바뀔 수 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이랑 업종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서 ASML이라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는 반도체 장비 업체거든요.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좋으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들이라고 하면은 램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매테리얼이라든지 KLR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제일 좋았고요. 최근에 이 암호화폐 수요 때문에 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좋았던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라는 레스토랑 체인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인데 이 팬데믹 이전 수준의 매출액을 회복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주가가 하루 만에 11%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넷플릭스가 약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어제 시장 끝나고 나서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고 매출액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가입자 수 증가가 예상보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넷플릭스가 게임 산업, 클라우드 게임 산업을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 역시도 크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 체인 업체가 사상 최고치를 보였고 이 팬데믹 시기에 가장 각광을 받았었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델타 변이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면서 이 레스토랑이라든지 사람들이 외출을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사람들이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수혜를 보이는 기업들보다 좀 나아지는 국면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치폴레와 이 넷플릭스의 방향성이 반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특징적인 게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날씨 계속해서 덥죠? 어제는 소나기도 안 오더라고요. 물들 많이 드시고요. 웬만하면은 외출하실 일 있으시면은 양산이라든지 그늘로 다니신다든지 최대한 체온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